빌린 돈 갚았다. 아니다. 덜 줬다. 지금 이해운 대표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해운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이 사업가 A씨 과연 차용증도 있고 뭐 녹취가 있는지 등등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저희 채널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원래 녹음도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이혜원이를 이걸 잡아 넣겠다 하고 막 뭐를 녹음을 해두거나 뭐를 했으면은 그런 게 벌써 나왔겠죠, 제가. 근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요. 아니,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니한테 언제 협박을 했냐. 네가 나한테 갚을 돈이나 갚아라고 문자를 보냈죠. 네, 지금 녹취나 차용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심정수 차장, 이분이 주장하는 접대 내역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15년 10월부터 해서요. 무려 10여 차례나 했었다고 그렇게 한 언론에다가 폭로를 했는데요. 네. 이혜원 의원 2015년 10월 23일에 서초구의 호텔에서 현금과 지갑 223만 원어치를 받은 다 적어놓고 문자 있고 뭐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들만 2016년 9월 5일, 올해 3월 7일,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4월에도 만났던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6천여만 원어치의 지금까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돈도 갖고 옷도 갖고 가방도 갖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가서 이제 금품인 겁니다. 금품. 네. 6천만 원. 근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이해운 대표는 갚았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빌려 쓰고 갚고 뭐 이런 것들 자주 했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너무 부당하게 뭔가 부탁하고 요청해서 끊으려고 했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변명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그냥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필요했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으면 될 것을 왜 자기에게 옆에 이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괜히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받고 돌려주고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A라는 사업가라는 사람도 아무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괜히 이혜운 대표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고 뭐 물건을 대주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둘이 뭔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품이 괜히 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뭐 균형이 깨지면서 이게 폭로가 되고 뭐 서로 변명을 하고 이제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알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둘 다 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정상적인 거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가방, 시계, 지갑, 벨트, 재킷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혜은 의원이 코디용품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일단 이상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혜은 의원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왜 이런 코디용품 비용을 받아야 했을까? 만약에 비용을 다 줬다고 해도 그 부분도 이상해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로서도 이제 엊그제 차용증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차용증이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은 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이혜원 대표는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걸 공개를 하고 또 그걸 전부 다 갚았다고 하면 지금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현금이고 2천만 원은 그런 뭐 가방이라든지 시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갚았다라고 하면 갚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장 거래 내역 해서 금방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이거 더하면 6천만 원 이거 다 갚았고 차용증이 있다. 이거 봐라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사실은 하면 이 문제가 그냥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혜원 대표도 말은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증거로 지금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가 않고, 이혜원 대표가 재산도 뭐 등록한 거 해서 한 6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65억. 그렇다면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 굳이 뭐 알고 지낸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이도 아닌데 이 A씨와 그런 상황인데 왜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죠. 이 돈을 줬던 기업가는 가방을 주면서 돈 안에 뭐 몇백만 원 넣어서 주고 그걸 뭐 돌려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간의 거래 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도 벌써 3선이고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본인이 친박 원로한테 소개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도 아니고 그냥 소개받은 사람한테 돈 거래를 이렇게 하고 호텔 가서 만나고 그 사람 얘기는 뭐 누구 은행에 있는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고 뭐 청탁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왔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사업가의 말이 다 맞다고 하면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이혜원 의원은 뇌물수수 아니면 정치관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돈 받으면 딱 두 개입니다. 대가성 있는 돈 받으면 뇌물. 대가성 입증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후원금이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죠? 이 A씨 말이 다 맞으면 이혜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인데 그게 아니라 이혜원 의원 말이 다 맞다. 예를 들면 받았는데 다 돌려줬다. 그 다음에 다 빌린 돈이고 갚았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뭐 법률 위반의 문제는 피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논란의 소리는 여전히 남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업자랑 엮인 겁니다. 제일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 물론 정치인들 누구나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해 준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1년 정도밖에 안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돈 받고 갚고 그렇다나 이혜원 의원 재산도 많은 사람이 500만 원 빌렸다가 갚고 뭐 백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부적절한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혜원 의원은 어떤 이제까지 가져왔던 어떤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또 정치 명가에 뭐 시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뭐 어쨌든 명가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흠집이 나는 거죠. 네, 이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 같은 경우에는 이혜원 의원이 사업 수주를 빌미로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가 저한테 봉사 따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정말 그 돈도 찌끔찌끔 그 많이 가져갔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을 한대요. 처음에 30억을 할 때는 여기서 선배님 저 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간 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1,000만 원에다가 뭐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다 받아갔거든요. 이게 다 지금 알선수재가 되든지 사기가 되잖아요. 저는 사업가 A씨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혜원 대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고 저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처분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안부에 배당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라면 특수부에 배당하겠죠? 그러면 검찰이 어느 부에 배당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에 의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뭐 이런 경우에는 특수부에 배당할 수도 있어요. 일반 형사부에 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배당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단 이혜원 대표가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소고발. 그죠? 고소고발한다면 그 사건이 일반 형사부에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반 형사부에서 배당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밝히다 보면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 거고. 일단 이혜원 대표 말이 맞으면 이게 희한한 게요. 이혜원 대표는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아니면 무죄. 근데 이 사업가 A씨는요. 어느 경우에도 처벌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가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 돈 줬으니까 뇌물 공유 아니면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본인 말이 틀리면 그러면 이혜원 대표는 처벌받지 않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인 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그러니까 사업가 A씨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처벌의 경중은 있겠지만 처벌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혜원 전 대표는 처벌 아니면 무죄인데 만약에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 하나를 결정나게 되면 형량은 이 사업가 A씨보다 이혜원 전 대표한테 훨씬 더 타격이 크죠. 정치권에 참 별의별 그러니까 돈 거래는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력 정치인이면 깨끗하게 통장으로 받고 또 갚고 이런 증빙들을 남겨놓았어야지 이런 뒷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기 MB님, MB님. 잠꼬 대야겠다. 아이고 와서 인사나 해요. 아이고 기운 내고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댓글 쉬어. 근데 그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누구 경례를 받아? 내 댓글 가니까 또 그걸 봤네?
그치요. 응. 내가 받았었잖아. 댓글. 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하고, 이해가 됐어. 그거 봐. 내가 그래서 댓글 주면은? 내가 댓글 해서 댓글 받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먼저 격려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 보시면은 먼저 인사하세요. 됐거든요. 이 방구에 무슨 옛날 얘기 되게 꺼내고 있어. 요즘 짜증나지. 아, 진짜 왜들 이래 건드려? 어디서 하는 거야, 도대체? 왜들 이래, 대체? 차라리 이쯤 됐으면 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세요. 싫어. 싫다고 안 하는 것도 도리에 안 맞지. MB님 재임 기간에 권력기관이 이 불법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게 맞다고 이 사법부가 확인해서 판결을 한 이 마당에 카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최소한의 도리상. 한마디? 예. 이제 가을입니다. 아이고. 환절기 감기 조심들 하시고. 그런 거 말고요. 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이씨고 경제를 다 죽여놓고 무슨.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나 때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었다. 이상 오늘의 MB의 한마디였습니다. MB님. 네. 들어와요. 어딜? 여기로. 싫어. 왜 들어가, 내가. 그런 씨알이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들어올 때 됐어. 내가 거기 왜 가나, 내가. 왜 그래? 안 들어오려면 가든가. 나 혼자 백반토론 다 할 테니까. 여 들어오라고? 진짜 이게. 당연하죠. 시간을 봐요. 지금 하니까. 12시 43분인데. 들어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얼른 뭐 할 들어가야지. 거예요? 여긴 들어가야지. 오해했잖아. 내가 오해는 무슨. 여기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예. 아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훈 씨 갑질이 그렇게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그 얘기 있더라, 맞아. 그 얘기 있더라. 지난번 갑질 사태 박 대장 부부는 이 세훈 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던데. 우리 세훈 씨가 좀 그런 게 좀 있어. 좀 있는 게 아니라 이 폐악질의 끝판왕이었던데 뭘. 그런 게 있어. 그래. 세훈 씨 와이프랑 같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그냥 못되게 굴었다고. 국정원 간부들한테 지네 텃밭 가꾸게 하고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물 마시니까 못 마시게 하려고 막 냉장고에 자물통 막 채우고. 그런 얘기 내가 좀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갖고 직원 5명이 자살할 정도.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천벌 받겠어. 그래서 절대로 완장을 채워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 응? 완장질로 그냥 나라를 망치는 케이스들이. 알지, 나도. 아이고. 알면서 채웠어요? 나한텐 잘하니까. 아이고.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난 3번. 나를 위해 일하는 애를 뽑는다. 그렇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충성을 다하는 애들. 그걸로 다 또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애들. 착 보면 알지. 욕망이 천박해서 그 천박으로 눈동자만 이글이글해. 그런 애들이 또 부리기 좋아. 아시잖아. 버리기도 좋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세훈 씨는 깃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깃털. 머리는 아니잖아. 머리지, 수장이잖아. 권력기관 원장인데 머리지, 그건 누가 머리야. 에이, 왜 그래? 그 사람이 알아서 지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을까? 퀴즈야? 어렵다? 안 어렵지. 이 정도는 기초상식인데 초등학생들도 알겠네. 아니야, 난 초등학생 때 몰랐어. 난 해맑은 아이였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 진짜, 말을. 정부원뿐만이 아니라 군의 사이버 사령부까지도 이 댓글 공작에 다 참여한 건데 이 군과 정부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기 없나, 보기? 1번 신령님? 2번 아직도 장난칠 여령은 되시는구나. 아니야, 힘들어. 하지마. 그럼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지. 뭐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불어. 깨끗하게. 에이, 진짜. 불어봐요. 이렇게. 응? 심호흡 이런 거? 그치. 이런 호흡법이 좋더라고. 긴장 완화에. 해봐요. 임산부 호흡법 아니야? 그거? 그렇죠. 어떻게 알아, 이걸? 아유, 말 되게 많아. 하여튼 하라면 하지 좀. 아이고. 참. 알았어, 하잖아. 한다. 응.
왜 이래? 슬퍼? 아이고 시끄러. 아이고 가요 이제.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또 징징대고. 아이고. 남들 아니시거든. 아이고, 진짜 정말 딴 세상 사시나 진짜. 난 원래 옛날부터 딴 세상 많이 살았는데요. 뭘. 가요 이제. 가서 노후 대비나 하셔. 지켜볼게요.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아이고. 이모. 노래 소개해요. 시계가 대가성 입증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후원금이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이 A씨 말이 다 맞으면 이혜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인데 그게 아니라 이혜원 의원 말이 다 맞다. 예를 들면 받았는데 다 돌려줬다. 그 다음에 다 빌린 돈이고 갚았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뭐 법률 위반의 문제는 피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논란의 소리는 여전히 남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업자랑 엮인 겁니다. 제일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 물론 정치인들 누구나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해 준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1년 정도밖에 안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돈 받고 갚고 그렇다나 이혼은 재산도 많은 사람이 500만 원 빌렸다가 갚고 뭐 백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부적절한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혜원은 어떤 이제까지 가져왔던 어떤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또 정치 명가에 뭐 시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뭐 어쨌든 명가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흠집이 나는 거죠. 네, 이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 같은 경우에는 이혜원 의원이 사업 수주를 빌미로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가 저한테 공사 따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정말 그 돈도 찌끔찌끔 많이 가져갔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을 한대요. 처음에 30억을 할 때는 여기서 선배님 저 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간 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1,000만 원에다가 뭐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다 받아갔거든요. 이게 다 지금 알선수재가 되든지 사기가 되잖아요. 저는 사업가 A씨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혜원 대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고 저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처분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안부에 배당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라면 특수부에 배당하겠죠? 그러면 검찰이 어느 부에 배당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에 의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뭐 이런 경우에는 특수부에 배당할 수도 있어요. 일반 형사부에 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배당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단 이혜원 대표가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소고발. 그죠? 고소고발한다면 그 사건이 일반 형사부에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반 형사부에서 배당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밝히다 보면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 거고. 일단 이혜원 대표 말이 맞으면 이게 희한한 게요. 이혜원 대표는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아니면 무죄. 근데 이 사업가 A씨는요. 어느 경우에도 처벌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가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 돈 줬으니까 뇌물 공유 아니면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본인 말이 틀리면 그러면 이혜원 대표는 처벌받지 않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인 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그러니까 사업가 A씨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처벌의 경중은 있겠지만 처벌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혜원 전 대표는 처벌 아니면 무죄인데 만약에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 하나를 결정나게 되면 형량은 이 사업가 A씨보다 이혜원 전 대표한테 훨씬 더 타격이 크죠. 정치권이 참 별의별, 그러니까 돈 거래는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력 정치인이면 깨끗하게 통장으로 받고 또 갚고 이런 증빙들을 남겨놓았어야지 이런 뒷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기 MB님, MB님. 잠꼬 대야겠다. 아이고 와서 인사나 해요. 아이고 기운 내고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댓글 쉬어. 아, 근데 그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누구 경례를 받아? 내 댓글 가니까 또 그걸 봤네? 그치요. 응. 내가 받았었잖아. 댓글. 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확 이해가 됐어. 그거 봐. 내가 계속 댓글 주면은? 내가 댓글 해서 댓글 받고. 그랬지. 그래 내가 먼저 경례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 보시면은 먼저 인사하세요. 됐거든요. 이 방구에 무슨 옛날 얘기 되게 꺼내고 있어. 요즘 짜증나지. 아, 진짜 왜들 이래 건드려? 어찌사는 거야 도대체? 아, 왜들 이래 대체? 차라리 이쯤 됐으면 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세요. 아, 싫어. 싫다고 안 하는 것도 도리에 안 맞지. MB님 재임 기간에 권력기관이 이 불법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게 맞다고 이 사법부가 확인해서 판결을 한 이 마당에 카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아,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최소한의 도리상. 한마디? 예. 이제 가을입니다. 에이구. 환절기 감기 조심들 하시고. 그런 거 말고요. 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이씨고 경제를 다 죽여놓고 무슨.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나 때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었다. 이상 오늘의 MB의 한마디였습니다. MB님. 네. 들어와요. 어딜? 여기로. 아, 싫어. 왜 들어가, 내가. 그런 씨알이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들어올 때 됐어. 내가 거기 지금 왜 가나, 내가. 왜 그래? 안 들어오려면 가든가. 나 혼자 백반토론 다 할 테니까. 여 들어오라고? 진짜 이게. 당연하죠. 시간을 봐요. 지금 하니까. 12시 43분인데. 들어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얼른 뭐 들어가야지. 여긴 들어가야지. 오해했잖아. 내가 오해는 무슨. 한번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예. 아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훈 씨 갑질이 그렇게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그 얘기 있더라, 맞아. 그 얘기 있더라. 지난번 갑질 사태 박 대장 부부는 이 세훈 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던데. 우리 세훈 씨가 좀 그런 게 좀 있어. 좀 있는 게 아니라 이 폐악질의 끝판왕이었던데 뭘.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세훈 씨 와이프랑 같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그냥 못되게 굴었다고. 국정원 간부들한테 지네 텃밭 가꾸게 하고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물 마시니까 못 마시게 하려고 막 냉장고에 자물통 막 채우고. 그런 얘기 내가 좀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갖고 직원 5명이 자살할 정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천벌 받겠어. 그래서 절대로 완장을 채워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 응? 완장질로 그냥 나라를 망치는 케이스들이. 알지, 나도. 아이고. 알면서 채웠어요? 나한텐 잘하니까. 아이고.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난 3번. 나를 위해 일하는 애를 뽑는다. 그렇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충성을 다하는 애들. 그걸로 다 또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애들. 착 보면 알지. 욕망이 천박해서 그 천박으로 눈동자만 이글이글해. 그런 애들이 또 부리기 좋아. 아시잖아. 버리기도 좋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세훈 씨는 깃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예? 머리는 아니잖아. 머리지, 수장이잖아. 권력기관 원장인데 머리지, 그건 누가 머리야. 에이, 왜 그래? 그 사람이 알아서 지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빌린 돈 갚았다. 아니다. 덜 줬다. 지금 이해운 대표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해운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이 사업가 A씨 과연 차용증도 있고 녹취가 있는지 등등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저희 채널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원래 녹음도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이해원이를 이걸 잡아 넣겠다 하고 막 뭐를 녹음을 해두거나 뭐를 했으면은 그런 게 벌써 나왔겠죠, 제가. 근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요. 아니,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니한테 언제 협박을 했냐. 네가 나한테 갚을 돈이나 갚아라고 문자를 보냈죠.
네, 지금 녹취나 차용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심정수 차장, 이분이 주장하는 접대 내역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15년 10월부터 해서요. 무려 10여 차례나 했었다고 그렇게 한 언론에다가 폭로를 했는데요. 네. 이혜원 의원 2015년 10월 23일에 서초구의 호텔에서 현금과 지갑 223만 원어치를 받은 다 적어놓고 문자 있고 뭐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들만 2016년 9월 5일, 올해 3월 7일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4월에도 만났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6천여만 원어치의 지금까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돈도 갖고 옷도 갖고 가방도 갖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가서 이제 금품인 겁니다. 금품 네. 6천만 원. 근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이혜훈 대표는 갚았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빌려 쓰고 갚고 뭐 이런 것들 자주 했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너무 부당하게 뭔가 부탁하고 요청해서 끊으려고 했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변명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그냥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필요했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으면 될 것을 왜 자기에게 옆에 이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괜히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받고 돌려주고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A라는 사업가라는 사람도 아무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괜히 이혜훈 대표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고 뭐 물건을 대주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둘이 뭔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품이 괜히 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뭐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폭로가 되고 뭐 서로 변명을 하고 이제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알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둘 다 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가방, 시계, 지갑, 벨트, 재킷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혜훈 의원이 코디용품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일단 이상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혜훈 의원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왜 이런 코디용품 비용을 받아야 했을까? 만약에 비용을 다 줬다고 해도 그 부분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로서도 이제 엊그제 차용증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차용증이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은 좀 없다고 하거든요. 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이혜훈 대표는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걸 공개를 하고 또 그걸 전부 다 갚았다고 하면 지금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현금이고 2천만 원은 그런 뭐 가방이라든지 시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갚았다라고 하면 갚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장 거래 내역 해서 금방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이거 더하면 6천만 원 이거 다 갚았고 차용증이 있다. 이거 봐라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사실은 하면 이 문제가 그냥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혜훈 대표도 말은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증거로 지금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가 않고 이혜훈 대표가 재산도 뭐 등록한 거 해서 한 6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65억. 그렇다면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 굳이 뭐 알고 지낸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이도 아닌데 이 A씨와 그런 상황인데 왜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죠. 이 돈을 줬던 기업가는 가방을 주면서 돈을 안에 뭐 몇백만 원 넣어서 주고 그걸 뭐 돌려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간의 거래 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도 벌써 3선이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본인이 친박 원로한테 소개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도 아니고 그냥 소개받은 사람한테 돈 거래를 이렇게 하고 호텔 가서 만나고 그 사람 얘기는 뭐 누구 은행에 있는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고 뭐 청탁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왔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사업가의 말이 다 맞다고 하면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이혜원 의원은 뇌물수수 아니면 정치관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돈 받으면 딱 두 개입니다. 대가성 있는 돈 받으면 뇌물.